문재인 이민청, 이민청을 안산에 꼭 위치하자.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수도권에 국가기관이 없지요. 다 수도권 규제라든지 행정적인 것들을 지금 다 밑에 내려보내고 있는데 장관급인 이민청을 안산에 위치하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문화 관련된 것들이 안산에 가장 확장되어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반월 3단을 기점으로 저희는 배타적인 것도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안산은 그와 같이 수용성이 많이 녹여져 있어서 인구도 많고 정책도 많고, 안산에서 만든 정책들을 지금 국가가 갖고 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동 보육로, 그다음 인권도래 이런 것들도 안산이 만들어서 외교부가 갖고 간 것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낸 것도 있듯이 이민청을 꼭 만들자라는 형태. 이민청이 들어왔을 때는 국가기관이고 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안산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민청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자구역입니다. 경자구역. 경자구역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송도. 송도가 경자구역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외국 기업이 있고 외국 학교가 있고, 굉장히 글로벌한 도시잖아요.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수도권 규제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구조에 있는 도시가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 회사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송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11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1차 지정을 받았고요. 최종 지정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올 7월 달에 신청할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행정력을 굉장히 투입하고 있고요. 대상 지역은 지금 테크노파크입니다. 경기 테크노파크.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89블럭, 그 다음에 90블럭, 해양연구원. 해양연구원도 저희가 취급했고요. 여기는 토치장, 농어촌공사, 요 형태의 내용들을 담아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국가 모델 중에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경제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책 기관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50% 덧입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산자부터 지정받으면 여기에 국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유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기업에 대한 유치, 그 다음에 저희가 신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신안산선이 사실 내년 4월에 개통인데 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안산은 빠릅니다. 안산은 처음에 시추했을 때 이게 이 난이도가 좀 있어 뻘이어서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서울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동시다발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구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여의도까지 28분에 가겠다는 거고요. 종착역은 지금 67구차 앞에 있는 여기 한대입니다. 영재교육원입니다. 일주일 전에 가서 고대 총장이랑 MOU를 체결했고, 시 본청에도 현수막을 개천했듯이 고대 병원 안에 영재교육원을 만들 겁니다. 한 120명 정도의 TO를 갖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주변에 조카든 손자든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뭡니까? 머리와 손기술입니다. 이거 갖고 지금 경제대국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영재적인 그런 학생들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대상자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아이들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그것을 담는 교육관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시 행정은 불편한 겁니다. 13번째로 큰 도시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많은 것들 중에 교육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교육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영재교육원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공간 7층이든 9층이든 만들 건데요. 안산이라는 브랜드 갖고는 안 되죠. 근데 고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명문대 하면 어디입니까?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 외시. 이게 10대 대학이에요. 네, 저도 아들만 둘인데 큰 아들은 29, 작은 놈은
24세요. 배웠어요. 중경에서. 요 10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부모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고대병원 안에 저희가 이제 영재병원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해양연구원 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해양연구원이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주거 공간 관련해서 광교 사는 사람이 수원 산다고 안 하듯이 우리에게도 명품 주거 단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지출의 불균형 300명보다 오너 한 명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 안산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터전의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이 고소득자나 상류층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안산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형태가 우수한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라고 할 때 해양연구원이 가장 체감이 높고요. 좋아요. 가장 산자락이 있고 남양이고 그다음 신안산에 들어왔을 때 위치도 그래서 저곳에 저희 고밀도로 짓지 않고 고급 빌라나 전원주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강남이 필요하다.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저희도 사회적인 약자를 배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안산에 정말 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0.2%의 복지적인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지 수혜자에 따른 그 배분율을 갖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35%입니다. 사회복지 대상자. 그럼 100명 중에 3.5명은 크든 작든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는 분들이에요. 빨리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인큐베이터 성격으로 여기를 벗어나면 되는데 이 숫자가 줄지 않아요. 자꾸만. 그래서 망하면 온다는 게 우스갯소리지만 망하면 오지 말고 흥하면 안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이민청을 만들겠다. 오늘도 오전에 독일 대사 만나고 왔어요. 서울 가서. 그래서 안산에 이민청에 대한 필요 욕구, 이민 정책을 다다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어준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우리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어온 국가가 독일입니다. 이민 정책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오늘 대사관 가서 많은 것을 얻고 왔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형태를 좀 굉장히 좀 잘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는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들어줘야겠다. 힘있고 가진 자 중심의 집단적인 것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정, 누구에게나 소심히 작은 목소리에도 시가 소홀하지 않는 것을 해보자 라는 형태의 좀 다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연하게 생겼지만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좀 개그가 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정말 뭐 형제고 뭐 정말 가진 자 특권층으로 오면 저는 그분이 주장하는 게 선한 권리면 땡큐지만 선한 주장이 아니라 노죠. 저는 타협하진 않아요.